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또 다른 북벌, 진경시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나라가 서진이었다가 도망가서 이제 동진이 됐죠. 남쪽으로 가서. 그 동진이 망하고 그 뒤에 유송, 남제, 그리고 남양, 진 이런 나라들이 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북이라든가 북주라든가 뭐 동이, 서이 뭐 이런 나라들이 쓰는데요.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즉 북쪽에 통일된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도 이제 통일된 왕국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남북조 시대인데요. 이 남북조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장군, 그러면 진경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경지. 사실 저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진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고, 또 진경지에 관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단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진경지는 불과 7천의 병력으로 30만 대군을 격파했다는 믿기 어려운 승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경지는 남양을 세운 양무제의 부하였습니다. 양무제는 원래 남제의 옹주자사였는데요. 옹주자사일 때 그 밑에 문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진경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유명한 장군이 됐을까요? 그는 사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활도 잘 못 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 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잘 다루지 못했고 활을 잘 쏘지 못했다. 그런데 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경지에게는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얀 전포, 즉 망토라고 그러죠. 전포를 걸치고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군의 병사들도 하얀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를 백포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군대, 뭐 이런 뜻이죠. 백포 군대가 나타나면 적병이 떨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병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7천의 병력이었는데요. 이 진경지는 양무제 밑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변경에서 북위와 여러 번 전쟁을 치러서 항상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대명을 떨치게 된 것은 북위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북위의 황실 중에 한 사람인 원호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양무제한테 투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무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북쪽의 정권이 혼란하니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북위에 가서 황제가 되면 이 남양을 종주국으로 모시겠다. 남양에서는 크게 손해날 게 없으니까 양무제가 진경지에게 원호를 네가 호송해서 가라. 근데 그때 준 병력수가 불과 7,000명입니다. 근데 이 7,000명은 원래 진경지가 데리고 있던 병력들이어서 진경지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병력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보면 이 장군으로서 성공하려면 부하들이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요. 진경지의 부하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경지는 승리할 때마다 황제가 주는 상들을 본인이 갖지 않고 병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해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비단 옷을 걸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대장군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병사들과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검소하게 살아서 이 부하들이 아주 진심으로 이 진경지를 좋아했고 진경지를 따랐습니다. 비록 무예의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략과 그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용기, 이런 것을 부하들이 크게 산 것이죠. 그래서 진경지가 한번 명령을 내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이 7천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7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원호란 사람과 함께 북벌을 단행합니다. 사실 역사 속에 북벌을 해서 성공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같은 경우가 남경에 도읍을 했지만 결국 북쪽을 다 점령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한 번 북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진 시대 때 환원이라는 유명한 권신이 이제 병력들을 이끌고 낙양까지 쳐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72년 후에 진경지가 비록 원래부터 북벌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북위에서 온 그 원호를 황제로 앉히기 위해서 데리고 이제 북벌을 감행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환원이 공격을 할 때는 정병 5만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권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지휘하면서 물자나 이런 걸 보급하게 했는데 진경지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진경지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선에서 뛰기에는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그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원호를 호송하면서 북벌을 감행했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놀랍게도 47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승리했고요. 32개나 되는 성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낙양을 점령해서 결국 원호를 황제위에 앉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원호 정권에서 재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임시로 그 지위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47번의 전쟁 중에 한 번도 진경지가 다수로 소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병력이 7,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병력은 항상 2만, 3만, 5만, 7만 이 정도였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그리고 영양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북위의 정권이 동원한 병력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병력은 7,000밖에 안 돼서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되죠. 7,000대 30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전쟁터에 있는 병사라면 아마 간이 쫄아 붙었을 것입니다. 실제 중국 역사 속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병력을 이겼던 기록은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조가 원소의 대군을 하북성에서 격파할 때 그것을 우리는 관도의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도 대전에서 조조는 10만의 병력 그리고 원소는 20만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조가 이겼고요.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영화화도 됐던 적벽 대전의 경우는 역사 기록에 보면 조조의 30만 대군과 손권의 5만 대군이 붙습니다. 그때 손권의 유명한 장군인 주유의 책략에 의해서 결국 조조가 대패하고 마는데요. 그게 역사적으로 남은 소수로서 대병력을 이긴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대 30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야기가 되는데 7,000명 대 30만 이건 뭐 40대 1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포위만 해도 게임이 끝나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본 진경지는 부호를 바로 땅바닥에다 쾅 치면서 부하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부월이라는 것은 황제가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황제의 권한을 대신해서 내가 전쟁터에서는 내가 다 지휘를 해라 이렇게 전권을 주는 그런 표시였고요. 또 하나는 밑에 있는 부하나 장수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자기가 임의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를 땅에 쾅 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랑 부하들이 긴장을 했겠죠. 그때 이제 이 진경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전쟁을 치렀고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러리라고 믿는다. 또 하나는 지금 적의 병력이 비록 많지만 앞에 주력 부대를 야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사기를 북돋아 놓고는요. 7,000명도 아니고요. 그 중에 3,000명만 뽑아서 밤중에 적진을 야습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주력 부대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 30만 대군이 결국 패하고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낙양성을 점령하고 원호가 황제에 올라갑니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삼천으로 30만 대군을 야습했다. 자기가 있는 병력 7천도 적은데 3천으로 야습을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쨌건 원호가 황제에 올라가니까 이제 진경지는 자기 일이 끝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만 대군을 섬멸한 게 아니라 격파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병력이 몇만 명은 죽었지만 실제 20여만 이상의 병력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력들이 다시 직결을 해서 낙양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정주가 있고요. 정주에서 또 동쪽으로 가면 개봉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개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대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량성을 북위에 남아있던 병력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경지가 다시 이것을 이제 공격을 해서 빼앗으려고 병력을 이끌고 이 황하를 건너서 이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호는 그 당시에 황제이면서도 자기가 집권을 했으면 바로 국가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됐다는 기쁨에 취해서 음탕무도한 짓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이제 병사를 한 10만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어쨌건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워해야 될 진경지가 7천의 병력을 이끌고 개봉을 공격하러 가니까 20만 대군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몇만 대군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여만 이상의 대군이 낙양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경지가 7천을 가지고 양쪽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호가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버티질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원호의 황제 자리는 불과 65일 만에 끝납니다. 진경지는 개봉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낙양이 힘없이 점령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본인도 힘이 빠졌지만 사병들도 힘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움한단 말이냐? 즉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북벌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낙양을 점령하고 이 원호를 황제에 앉힌 뒤에 우리가 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가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원호도 게임 끝났고 지금 개봉성도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데 7천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병력과 싸워야 되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경지가 이제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7천 명의 병력이 퇴각하니까 수만 명의 병력이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진경지가 퇴각하면서 막고 퇴각하면서 막았지만 결국은 7천 명의 병사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본인만 가까스로 중해 복장으로 변장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으로 돌아오는데요. 남양의 무제, 소연은 이 진경지를 젊은 날부터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꼈고 실제로 진경지에 7천의 병력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진경지가 낙양을 점령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낙양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32개의 성을 빼앗는 그리고 7천의 병력으로 30만을 대파하는 대전과를 이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변방에 있는 태수로 내려보냈습니다. 10여 년 정도를 거기서 지냈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계속 북위를 공격합니다. 50이 넘어서도 북위를 공격하는데요. 마침 그 북위에는 요웅이라는 지략이 뛰어나고 또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경지와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경지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진경지는 결국 자기 나라 안에서 태수로서 백성들의 생업을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 이래서 농사를 장려해서 황무지를 굉장히 많이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농사를 많이 졌는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수백 명이 황궁으로 몰려가서 우리 태수의 공덕비를 세우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황제에게 간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양무제는 공덕비를 세우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서 진경지가 그렇게 작은 병력으로 어떻게
30만의 대군 또는 7만, 5만, 3만 이런 대군들을 격파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경지는 젊은 날부터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 수중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부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내리는 상도 전부 부하들을 나눠주고 본인은 정말 백성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의 막사에서 호화롭게 있는 게 아니라 사병들 막사에서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경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생업을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머리를 써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진경지를 평가하는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인데요. 저는 다른 면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장 또는 맹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진경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표현을 보면 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항상 진경지는 선두에 섰습니다. 이 말을 기병처럼 잘 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두에 섰고 그 칼을 휘두르기도 힘든 몸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병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경지를 높게 사는 것은 리더로서 본인이 솔선수범했다는 점을 저는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도 물론 높게 사야 되지만 그 약한 몸을 이끌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본을 보였던 그런 솔선수범이 바로 진경지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